네, 뉴욕 증시와는 확실히 디커플링된 어제장이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쏠리면서 1.82%올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동안 비인기 섹터였던 소외됐던 저PBR 종목들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증시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장도 사실은 상당히 좀 강했고 오늘 애플, 메타, 아마존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개장 전 체크리스트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다뤄볼 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시총 6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인데요. 수요일에는 기아가 20년 만에 현대차 시총을 뛰어넘었고 어제는 또 하루 만에 순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제 7% 현대차가 급등했는데요. 일단 관련된 이슈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전일 6.9%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20만 8천 원으로서 지난 1월 2일 기록한 20만 원대를 다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44조 원으로 기아에게 빼앗던 시총 자리를 하루 만에 되찾았는데 하루에 6% 이상 현대차가 상승했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6% 이상 상승 마감은 지난 2021년 4월 2일 날 6.6% 상승 마감한 이후에 거의 뭐 3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 없었던 이 특이한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상승의 주역이 외국인이었는데 어제 한 1,690억 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인이 사실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순매도였는데 하루 만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상승의 원인은 아무래도 최근에 테마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 상승에 동참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현대차 밸류에이션이 PBR 0.55배 그리고 PER 4.5배로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에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을 체크해 보더라도 현대차의 추가 상승이 조금은 더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또 일정상 2월 29일로 확정된 배당 기준일에 8,400원 주당 배당금을 지금 확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현재 시가로 보면 거의 4%에 된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수준을 좀 지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차가 이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일본 은행이 사실 지금 아직은 뭐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지만 4월 회의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만일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기조와 일본의 또 금리 인상 기조가 또 효과를 발휘하면 결국 엔화는 강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현대차나 기아나 또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좀 수혜가 기대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전기차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내년으로 지금 상반기 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그런 모멘텀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연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배당 그 수익률보다도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작년 그 배당락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배당락 이전에 주가가 좀 더 추가 상승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에 다시 3월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인 점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모멘텀이 살아있을 부분들을 지금 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동차가 올해 주도 섹터, 유망한 섹터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연초부터 그 예상이 딱 이렇게 적중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그러네요. 사도 되나?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저 PBR 모멘텀을 받을 줄은 또 몰랐는데, 예,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얻어 걸렸네요. 마켓 뷰에서도 원행 환율 갖고 도요타하고 이 현대차의 스프레드를 보면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글로벌 상황에서 도요타 롱, 현대차 숏의 아이디어였는데 올해는 현대차 롱, 도요타 숏일 수 있다. 아까 그래서 이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BOJ 스탠스가 BOK 즉 한국은행보다 일본은행의 스탠스가 더 빨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행 환율은 우호적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개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전기차가 허치에서 보여줬던 내연기관을 높여주면서 테슬라가 하락하는 게 현대차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거고 여전히 쌉니다. 0.5배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0.6배만 가도 23만 원. 그러면 현재 20만 원이기 때문에 15에서 20%의 업사이드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뭐 저의 뷰는 올해 하반기가 이제 좋을 수 있다. 상저하고 상반기는 오히려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다. 하반기 갈수록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너무 쏠렸었던 게 일정 부분 수급이 오는데 그게 어디로 갈까요? 결국 따박따박 이익을 내주고 배당을 주고 주주에 대한 예의가 있는 기업들에 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왜 저평가를 받았냐면 주주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예요. 그래서 주주에 대한 예의가 있는 기업들이 상반기에는 뭐 더 정책적인 기대감을 탈 수 있다. 그만큼 주주에 대한 예의가 있다는 거는 배당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클린화된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대차나 자동차 기업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전한 투자처로서 자동차 기업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침착한 어조를 항상 유지를 해 오셨는데 센터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주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네. 우리나라 시총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수가 많이 못 올라. 시총 그려보고요. 지수를 그려보면 명확해요. 시총은 우리나라 시총을 보면 미국 증시처럼 우상향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시총이 우상향하고 지수도 우상향이에요. 우리나라는 시총은 우상향하는데 지수는 보합이에요. 그 말은 뭐 더 그 다음 체크리스트에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좀 주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 진입 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던 배당락 지금 관련해서 이전의 비중을 좀 축소하고 다시 진입하는 부분들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을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그 주주 환원책과 관련해서 증시 부양을 강조하는 정부. 자, 증권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부가 추구하는 증시 부양책은 사실 많은 부분이 작년 일본 정부가 추구했던 증시 부양책을 좀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ROE라든지 PBR 또 주주 환원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가치 개선 가능 기업을 선정한 이후에 그들 기업의 주가 상승을 위한 프로그램을 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나비 판도, 특히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의 나비 판도를 올려두고 또 비과세 금액을 좀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또 금투세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었지만 이것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방향과 매우 유사한데 당시 일본 정부가 PBR 1배 미만 기업들에게 저평가 요인 분석과 또 개선 방안을 요구했고 또 개인 자금을 유치해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개혁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그 정책 발표 위에 그 정책을 실시한 프라임과 스탠다드 지수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렇지 않았던 그로스 지수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부양 정책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외국인들에게 다른 업종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 한도 확대와 뭐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개념으로 개인들의 투자 유치를 많이 유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은 구조적으로 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현금하고 예금 비중이 일본은 한 34.5%로 좀 높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15.5%로 당장 현금이 없다는 점이 좀 제기될 수 있겠고요. 또한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일본은 37%고 한국은 무려 64.4%이기 때문에 네. 당장 투입 가능한 자금 여력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양책으로서의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니즈를 좀 확실히 올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올해 사실 이 부양책이 지수보다도 개별 기업 주가에게 매우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지만 정부가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100대 기업을 선정한 이후에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여기에 또 ETF까지 도입한다 한다면 어떤 그 패시브성 기관의 자금들이 어떤 꾸준하게 실적에 관계없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업 주가는 실적과 관계없이 상승할 것이고 또 그들 기업 안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이 또 좀 올라지면서 뭐 MSCI 편입과 같은 어떤 글로벌 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래서 올해 꾸준한 상승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 뭐 코프로 머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했던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번에 어떤 정부 정책의 이슈가 단발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이슈에 대해서 지금 다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뿐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도 일본의 증시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 뭐 백기기라면 백기기랄까 따라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밸류에이션 이 문제를 리레이팅하기 위해서 사실은 똑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뒷받침이 돼서 나와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께서는? 매크로 상황 중요한데 네. 매크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어요. 자본금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자본이 뭘까요? 자본은 뭐냐면 주식들의 주급 납입과 그 주급 납입을 갖고 자본을 만들었으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인 그 이익 잉여금 이걸 합친 게 자본이에요. 이 자본보다 싸다라는 게 저 PBR주의입니다. 자본은 뭐냐면 주주들의 그 권리이자 청구권이에요. 그럼 그 자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 우리 같이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거 갖고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를 소각해 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더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시총에서 그 총수 일가들이 갖고 있는 게 4%가 안 돼요. 그럼 배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96%가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배당 소득세까지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할 만한 유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 소득세를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본 갖고 쓸데없는 자산 쓰고 있고 IPO 하고 있고 상속세 안 물리려고 자산을 눌고 있어요.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왜 주가가 뛰었을까요? 삼성물산 에버랜드 갖고 있죠. 에버랜드 뒤에 있는 땅들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현실화되게 되면 PBR이 지금 더 낮아져요. 근데 그게 상속세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말은 상속세를 낮춰주면, 이거 돈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96%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도 낮춰줘야 되고,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없다면 안 바뀝니다. 2014년에도요, 뭐,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배당 소득 증대 세제, 그때 뭐, 배당 지수줄 나왔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강제 조항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반드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나와줘야지 아니면 안 바뀝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글로벌 증시, 글로벌 매크로 상황 때문에 주가 수출이 잘 안 된다. 그거는 맨날 있었던 거고 그만큼 쌓아온 자본이 많기 때문에요. 이 자본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본 배분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거나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 페널티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까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배당 소득세 부분, 상속세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바로 애플 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좋게 잘 호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주가 반등 모멘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 결과치는 예상치보다 소폭 잘 나왔는데요. 장중에,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서는 한 1.3% 상승했고, 그다음에 장 끝나고 이제 발표 전까지는 시간에서도 상승했는데 주가가.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온 바로는 거의 1.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은 좋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홍콩, 대만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한 13% 가까이 줄어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1월 애플 주가가 사실 시장 대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4분기 실적에서는 그럼 중국 관련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관련 매출이 예상보다 좀 더 안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아이폰 관련해서 애플 실적이 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좀 증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전문가들이 올해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판매 회사들 중에서 애플이 유독 큰 폭의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공기업들의 어떤 애플 관련 사용 공모 금지도 있었고 또 폴더블 폰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지금 화웨이 폴더블 폰이 중국 점유율이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하게는 올해 AI를 내세운 삼성 갤럭시 S24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면서 글로벌하게 또 아이폰 점유율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대보다 우려가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애플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도 네. 최소한 상반기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저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자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그런 정책에 의해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적으로는 조금 올해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애플 관련주들 상반기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재 이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